여러분,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사회는 뜨거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인데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거대한 종교 권력이 정치와 결탁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성한 이름 뒤에 숨겨진 정치 비리의 민낯은 무엇일까요? 지난 2022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4가지 혐의입니다. 첫째,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 모두 한학자 총재가 최종 지휘하거나 승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역시 한학자 총재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정황입니다.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대선 바로 다음 날 한학자 총재에게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서신 보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득표율 0.73%라는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는 보고까지 올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00억 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와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들은 한학자 총재가 종교적 권위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 왜 이렇게 엄중하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학자 총재 개인의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정교 유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 분리 원칙을 파괴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조직적인 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특혜 추구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고 특정 세력의 사적 이익만을 옹호합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이 소수의 특권층과 결탁하여 국정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한 변호사님은 한학자 총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서 만약 구속된다면 통일교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전문가인 한 분은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배신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구속 이후에는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윗선,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협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통일교를 넘어 현 정권의 핵심부까지 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왕자 놓은 돈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중 5천만 원 묶음에는 왕자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뇌물이 아닌 권력에 대한 상징적 굴종과 은밀한 청탁의 증거로 인역될 수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렇게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 돈은 누구를 향한 시그널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권력형 비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교 유착 사건입니다. 권력과 종교가 결탁할 때 발생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종교가 정치에 붙으면 정치가 극단화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험한 유착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헌법적 가치가 수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분은 물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정교 유착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공장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학자
한학자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쯤에 검은색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예. 일단 이제 한학자 총재는 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는 거의 기독교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도의 그런 위치를 통일교 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 사람의 권위가 통일교 내에서 깨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인신의 문제보다도 그럼 통일교라고 하는 막대한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3도의 영향력도 갖추고 있고 신도 숫자를 갖추고 있는 그 교단 전체가 한달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제 변호인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또 조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번 이제 1차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나서도 엉뚱한 얘기들을 좀 내가 했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데 아니 그만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또 사실 범죄가 인정하는 듯한 그 성공보수는 어떻게 주시려고 했어요? 교회 돈 가지고 주려고 했어요. 횡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하니까 변호인들이 아무 말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됐고 게다가 또 한동안 저 휠체어 탄 모습 우리 못 봤었는데 김건희가 한 번 또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휠체어 타고 가야겠다 이런 거죠. 뭐. 예. 최근에 휠체어 윤석열, 김건희, 한학자 차례로 타고 다니는 거. 평소는 건강해 보이는 것.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재밌는 게 이 독생자는 예수만 그동안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문선명 총재도 그렇게 주장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서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꿈에서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했다. 그 독생자라는 주장은 안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상 재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림 예수를 자처한 거고 그 후로 정명석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이제 독생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정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종교의 자유 또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왜 미국에 가서 도박해갖고 600억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범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권성동 같은 자들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당원 가입을 하고 뇌물을 몇 억을 주고 보석을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아무리 정교 일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래서 범죄로 일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 교리가 그런 교리 자체도 문제죠. 모든 종교가 다 정교 일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JMS 전부 다 정치에 들고 국민의힘 파익당해가지고 지금 그 꼴이 돼갖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큰일 난다고 지적을 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종교분리가 필요하고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 행위는 통일교가 아니라 한학자 총재 행위만 딱 집어서 아주 엄벌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요. 오늘 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데 관봉권 띠지 관련 증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함께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서 방송은 저희 걸 보시는 걸로. 네, 한학자가 독생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그러면 한 아님의 딸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아님의 딸이라서 독생녀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한학자 총재 오늘 좋은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 텐데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학자 총재가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참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합되면 안 된다, 종교 일치되면 안 된다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에서 어떤 이렇게 힘을 갖기를 다 원하지만 그것을 잘못 가지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헌법에서조차 멀리 띄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서 특히 이 참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신적인 말씀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이 그 통일교에서 그 어떤 그 지시랄까요? 아니면 뭐 오더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통일교에서는 과거 문성명 총재 시절에 결혼도 그냥 이렇게 그 주선해서 그냥 그 결혼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저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국제 결혼해서 근데 그거 한일 간에 남녀 간에 실제 매천상 했잖아요. 정제해줬어요. 정제해줘서. 그렇죠. 그건 문성명 사실입니다. 총재가 이렇게 당신과 당신이 네.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 없는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이 그 종교적으로 센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을 이번에는 그 총재께서 지명한 우리 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찍어줬을 때 과연 그 오더를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분이다. 이런 분이 밖에 있을 때 증거 인멸의 위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증거 인멸의 위험성은 재판부가 그렇죠. 충분히 예.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있고 통일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게 헌법 이념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정치 넓게는 공권력은 종교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거꾸로 끊임없이 정치를 탐해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도 수사를 잘 안 하고요. 정치권에서 얘기 잘 안 꺼내고요. 언론도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사실상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마저도 구야구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났던 것들이 좀 다른 얘기지만 JMS가 사태 같은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일들이 성역이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질러져 왔어요. 예. 몇십 년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는데 그거를 깨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이 어쩌면 그걸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걸 깨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게 통일교만 그런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교 때문에 싹 들어갔지만 신천지 그렇죠. 예. 윤석열 지원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람들도 통일교보다 신천지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극우 세력을 이끌고 있는데도 기독교의 일부도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독교의 일부는 미국의 빌리그레임 목사가 창시했다고는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도 정치 종교 일치를 내세웁니다. 기독교 교파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걸 그거기는 교리로 세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자유주의 내진 자본주의를 가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교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극우로 남아버렸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아서 영향을 끼쳐요. 이런 조직들이 지금 대한민국 극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현재의 정권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서 부정선거론을 만들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윤석열이 개헌까지 내란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닿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낸 중요한 고비가 오늘이에요. 사실은. 오늘이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 한학자한테 적용한 혐의가 총 4가지라고 해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이거 이제 가서 도박한 혐의가 이제 횡령이죠. 횡령. 증거인멸교사죠. 횡령은 그 돈을 김건희에게 목걸이 사줄 때 네. 돈 빼서 한 거. 그 부분이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국민의힘 입당 의혹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 구속영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수사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섣불리 넣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팩트가 일부라도 틀리면 얼마나 또 국민의힘으로부터 역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가지 혐의 사실 뇌물도 빠졌잖아요. 예. 아니 김건희하고 저기 건진하고 권성동에 준 것은 뇌물이죠. 근데 일단 뇌물을 적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그분은 대가성은 충분히 또 입증해 나가고
정치자금법으로나 행령으로 해도 충분히 구속될 수 있다는 특검의 자신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구속 이후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또 강요죄도 됐을 거고 당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아마 기소나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만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억 도박 이 600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도 사실 이게 다 얽혀져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얽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에 준 돈도 업무상 횡령 얽혀져 있죠. 1억이 누구 돈인데요? 아, 통일교에서 빼온 돈이겠죠. 다 빼돌려줬겠죠. 예, 예. 지 돈을 줬을 리는 없을 겁니다. 지 돈을 줬어도 뇌물죄 혐의는 또 남아있는 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특검이 자신감이 있고요. 지일 변호사 말처럼 이번에 구속이 돼서 불순한 정치 세력이 한국 국민주권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통일교는 끊임없이 자민당한테 정치자금을 내고 로비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 많은 통일 헌금을 했는데 그 통일교랑 아베가 유착관계라는 걸 알고 한 젊은이가 암살까지 저지르는 그렇죠. 일까지 발생. 예. 대한민국은 제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가 이렇게 한다. 그럼 통일교를 2단으로 낙인 찍은 나머지 기독교 세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들어가자. 소년부파, 정광훈파 이미 들어갔는데 김장훈파 서로 들어갈 거면 JMS 또 뭐 신천지 또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탐사 기자들 하면요. 김건희가 사석에서 굉장히 이단성 시비가 짙은 종교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도 포섭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아. 세력이 있으니까.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그리고 정치가 극단주의 종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도 극단화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인종 또는 이민 또는 약자 또는 소수자 이슈 또는 뭐 노동 이슈 뭐 종교 이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죠. 신의 이름으로. 정치에서는 그걸 제어를 하잖아요. 헌법적 권리로. 근데 종교가 헌법에 어디 있어요? 이건 교리야. 하나님이 예. 시켰는데 우리 홀리마다가 시켰는데 싹 짓밟아 버려. 그러면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국내적으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한학자는 무조건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 이 악순환 끊어야죠. 예, 특검도 사실은 사활을 걸었어요. 오늘 검사 8명 출석했고요. 의견서가 420쪽이고 PPT는 220여 쪽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구속이 안 되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거야. 사법부에 저는 뭐가 있는 거야. 그 당연히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고요. 220쪽의 PPT를 준비했다라는 건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윤석열보다도 보다 많아요. 훨씬 더 두 배는 되는 것 많이 같은데? 준비. 한 그때는 160쪽인가 뭐 이렇게 준비했던 거. 영장 청구서 자체는 60쪽에 그쳤어요. 아. PPT는 160쪽. 예, 예. 그러니까 지금 PPT를 220쪽을 준비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건에 얽힌 것도 많고 또 그 탄탄하게 특검이 준비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다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들어있지 않은 혐의들 사실은 저는 오늘 구속영장에 들어있지 않은 혐의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주말에 대구에 가서 집회까지 연 것이다. 본인들에게 본인들도 알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무도하게 본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목을 조여오고 있다라는 게 아니까 뭐 그 대구에까지 가가지고 집회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통일교에서 12만. 신천지에서 10만 그리고 전광훈 세력 등등이 다 결합해가지고 지난 21년도 대선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보다 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번에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혹시 이제 구속이 확실하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이게 나이 때문에 건강 악화 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변호사님. 아. 한학자.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이라는 점 외에도 예. 사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본인의 그 범죄 혐의 부분을 다 시인을 했어요. 일부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아. 물론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CCTV 영상들이 나중에서 수사 과정에서야 보고 나서 그 전에 했었던 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는 식으로 진짜 다 인정해 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 사실 특검에서 저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뭐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그나마의 가능성이 있다는 한학자 측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1억 원을 건네고 그렇게 가까이 간 다음에 또 공동사업을 하겠다라고 세계본부장이라는 자를 파견을 해서 신도들 앞에서까지도 그 내용을 발표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 인정을 한다라면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제 다른 사정 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구속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피할 길이 없어 보여. 이게 아까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힌 것인지조차에마저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다 수사관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윤석열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왜 나중에 이 관계가 틀어져서 목걸이 돌려달란 말까지 했던 건지 이런 것들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다라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기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버린다면 사실은 꼭 구속 안 시켜도 돼요. 그 예. 정도까지 한다면. 근데 이 한학자가 전략이 뭐냐면 나는 종교적 확신범이다. 요걸 밀고 독생녀 이 발언도 사실 확신범을 주장하는 건데 사실 확신범이면 부인을 하지 말아야죠. 나의 이 종교적인 확신을 그렇죠. 가지고 얘한테도 1억 주고 얘한테도 목걸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부인하고 있잖아. 아,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목자들이라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줬고 권력이 필요한 것은 권력을 주고 사람이 필요한 건 사람을 주었다. 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판사님들이 진짜 저건 종교 교리 때문에 했나 보다. 이제 그랬을 때 종교적 확신범이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또 고령과 건강 문제로 구속을 피해야 된다 했는데 보면 상당히 건강합니다. 힐체어를 탔을 뿐이지 네. 그동안 또 건강을 얼마나 많이 챙겼겠어요. 그 내에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83세라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거 맞죠. 그리고 저희는 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떠나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받는 분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면 고령이란 점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구속 엄벌을 함으로써 이 극단적인 또는 사이비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 세력의 정치를 거머쥐거나 장악을 위하는 시도를 이참에 딱 끊어줘야 됩니다. 따끔하게. 예. 남녀노소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깜빵 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깜빵 간다는 그 소식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아유, 랭건이 이렇게 사이다세요. 가자. 뉴스토마토 네. 200만 여기서 한번 뉴스토마토 이렇게 사이다 방송. 네, 사이다 뉴스토마토 방송. 200만 이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사실 지금 동접을 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다 뺏겼는데 아이고. 우리한테 오세요, 여러분. 국회 이렇게 법사위가 재밌는데. 진짜 나경원 때문에 이제 난장판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가요. 쌍구경이 재밌잖아요. 나경원 때문에. 네. 그래도 이렇게 건실한 토론을 와주세요. 예, 저건 제 방으로 보자. 우리 생방으로 봐야지. 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